여러분 안녕하세요. 눈곱 달고 책 읽는 엄마 조민경입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나요? 네, 저희가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전날 밤에 숙면을 취했느냐이거든요. 여러분의 두뇌를 위해서 아주 충분히 깊이 잠을 자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알람을 맞추지 않고 그냥 제 몸이 깨는 시간에 일어나서 책을 읽는데요. 여러분도 잠을 잘 못 주무고 계신다 그러면 일단 그 생활 습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의 건강을 먼저 챙기시고 책도 저랑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린 후에 정영수 님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반에서 거의 꼴찌를 면치 못하셨다고 해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이제 운 좋게 아주 좋은 그리고 애정 어리신 학원 원장님을 만난 이후에 중학교 1학년부터 다시 기초부터 닦자라고 시작을 해서 그 선생님 말을 믿고 부모님의 그 적극적인 믿음과 지지를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 매진을 해서 이름이 알려진 그런 대학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요. 네, 여러분의 댓글이 한글 한글 다 소중하니까 진짜 놀라운 경험담 같은 건 여러분들이 좀 공유를 해주시면 다른 그 스토리를 듣는 분들도 여러분의 글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받고 또 영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사연 많이 달아주세요. 오늘도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을 계속해서 읽어보았습니다. 머리를 써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거는 왠지 노력을 많이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예술적인 능력은 그게 재능인지 아니면은 개발된 건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바로 그 얘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술적인 능력이 타고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지능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언어적인 능력, 수학, 뭐 과학을 잘하는 능력, 논리적인 사고 등등 그런 지능적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 예술적인 재능은 신께서 주시는 재능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동네 엄마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림을 잘 그리는 그런 재능이 있다. 그런 거는 재능을 갖고 타고났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더 쉽다는 것입니다. Betty Edwards, Drawing on the Right Side of the Brain. 뇌의 그 우측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림을 그리기라는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인데 책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이 그림 그리는 거 자체가 어떤 마법적인 능력이고 타고난 능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능력은 모든 사람이 다 배울 수 있는 요소들로 구성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 그림 그리는 능력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능력, 예를 들어서 어떤 사물의 모퉁이라든지 스페이스, 공간, 그리고 사물과의 관계, 그리고 빛, 그림자 이런 전체를 다 보고 이 요소들을 이렇게 결합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일컫는다고 합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5일 만에 이 사람의 그 그림 수업을 받은 후에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잘 보여주는데 처음에는 정말 초등학교 수준, 제 딸내미, 아들내미 수준으로 이제 초상화를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5일 만에 이 그림 그리기의 이 요소들을 배우고 나서 정말 화가 수준의 초상화를 그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림을 직접 다 봤는데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같은 사람이 과연 이 그림을 그렸나 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차이가 나는 거 보시죠. 진짜 정말 화가들이 그린 되게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이렇게 명암도 있는 그런 초상화를 볼 수 있잖아요. 5일 만에 그거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그리는 능력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충분히 배우고 터득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잭슨 팔럭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20세기의 미국 최고 페인터가 있어요. 이 사람이 미국의 현대 아트의 혁명을 불러왔다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페인터인데 아마 여러분도 그 몇 개 그림을 보면은 쉽게 이 사람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캔버스에 그 페인트를 막 물방울 떨어뜨리듯이 막 던지듯이 이렇게
한 화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poured painting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그런 스타일로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잭슨 펄럭의 초기 작품을 보면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전혀 재능이 없어 보이는 사람의 그림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트와일러탑이라는 세계적인 그 안무가 그리고 댄서가 있는데 이 사람이 The Creative Habit, 창의적인 습관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창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hard work and devotion, 많은 노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모차르트 영화 그 아마데우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모차르트가 진짜 수많은 작품을 너무너무 쉽게 그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경쟁자인 그 셀리에리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질투하는 모습이 보이죠. 근데 이 영화 만든 거를 트윌라 타르지가 보면서 저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천재라고 해서 뮤직을 저렇게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다. 얼마나 아마데우스가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거를 이 영화에서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난센스라고 막 말을 했어요. 잭슨 펄럭은 본인이 그 페인터가 되고 싶다라는 열망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열망을 추진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진지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페인트를 할 때 굉장히 본인의 그 무의식적인 상태를 갖고 그림을 그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그의 느낌, 감정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저자인 캐럴 드웩도 모마에 가서 그 작품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그 작품 하나하나에 굉장한 아름다움과 힘이 느껴졌다라고 해요. 그 처음에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능에 대해서 우리가 뭐 칭찬을 하고 긍정적인 어떤 제목을 붙여주면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 저자는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이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 잠재력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나는 이러한 가능성이 있어. 나는 이러한 능력이 있어.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이러한 자신감,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가. 그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부모의 80%가 자녀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갖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칭찬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집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또 칭찬을 해주면 그 능력에 대한 관심이 포커스가 너무 커지지 않느냐라는 말을 했는데 아담 교텔이라는 그 뮤직 티어터의 왕이자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이 할아버지가 오클라호마, 뭐 카루셀, 회전목마 등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을 만들어냈는데 이 아담 교텔이 태어난 이후부터 엄마부터 시작해서 아들이 정말 천재다,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했고 또 뉴욕 타임스에서도 재능을 타고난 아이다라고 언론에서까지 막 칭찬을 엄청 했었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캐럴 드웩 교수가 수백 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비언어적인 IQ 테스트를 실시를 했대요. 10개의 문항으로 구성이 된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다 본 다음에 한 그룹의 학생들한테는 어머 예를 들어서 너 8점 받았어. 너 정말 점수 높게 받았다. 너 굉장히 똑똑한가 보다 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그런 대답을 들은 학생들 그룹을 A로 정해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의 학생한테는 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8점이나 받았네 하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 노력에 포커스 중점을 두면서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 그룹을 B로 했어요. 그래서 그 A 그룹을 ability, 능력 그룹이라고 했고 그 B 그룹을 앞으로 이제 노력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능력 그룹인 경우에는 어려운 문제 좀 풀어보라고 초이스를 줬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너는 정말 스마트하구나 라는 그 말을 들은 이후부터는 어려운 문제를 풀겠냐라는 선택이 주어졌을 때 아무도 이 문제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반면에 이 노력 그룹의 경우에는
모든 학생의 90%가 어려운 문제 해보겠다고 새로운 도전을 즐겁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능력 그룹의 학생들은 이 어려운 문제를 아예 풀려고도 하지 않았는데, 이 노력 그룹의 학생들은 어려운 문제를 받았을 때, 이 어려운 문제는 내가 그러면 좀 더 노력을 하고 또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구나라고 그냥 그렇게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패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그 도전 과제 그리고 실패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는데, 그러면 이 어려운 문제를 과연 즐길 수 있었나라는 테스트를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를 다 맞추고 성공했을 경우에는 그룹 A건 그룹 B건 간에 다 그 문제를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문제를 풀어본 이후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능력 그룹인 경우에는 그 문제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노력 그룹에 있는 학생들은 그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과를 냈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풀고 난 이후에 이 능력 그룹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퍼포먼스가 그 이후의 성과가 계속해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더 쉬운 문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문제도 제대로 잘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일단 본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게 되면 오히려 더 악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반면에 노력 그룹에 속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과가 올라갔다는 겁니다. 다른 학교에 우리가 가서 우리가 그 문제를 푼 그 문제들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니? 라면서 여기서 좀 적어줄래? 하고 종이를 한 장씩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문제에 대한 느낌이 어떤 건지 그 생각을 적게 하고 맨 밑에 점수를 적는 란을 따로 만들어줬대요. 자기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이거 적으라고 했는데, 이 그룹 A의 경우는 40%나 되는 아이들이 거짓말로 자기 점수를 바꿔서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너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한번 이 테스트를 통해서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잘 봤구나라고 그 말 한마디, 능력에 대한 칭찬을 한 것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거짓말쟁이가 됐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고 되게 충격스러운 그런 결과여서 되게 놀랬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아이의 능력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 게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런 것들을 창피해서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 그거를 발전시키려는 그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이거를 피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긍정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지, 그리고 칭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에 있어서도 여러분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특히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점수가 높다든지 뭐 그림 잘 그렸다, 너 똘똘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칭찬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매일매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얻을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을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아직 늦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남은 여생 저희가 잠재력을 발휘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본인들이 뭘 할 때 즐거운지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하루하루 내가 내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고 싶은 것도 없다 그러면 저랑 열심히 책 읽으세요. 그것만 하셔도 굉장히 달라진 삶을 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꿈을 찾을 수 있게 제가 또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같이 열심히 책을 읽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됩시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뵐게요. 안녕.